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영준입니다. 예, 오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말이죠. 네. 이제 북한의 지식의 전당, 지성인의 전당, 김일성 대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김일성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과 교수진들, 그분들은 과연 북한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학교의 설립 취지인가 이런 것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 종합대학은 1948년인가 사실 제가 숫자는 좀 약해요. 네네. 그때 김일성이가 처음으로 세웠어요. 원래는 새 공산체제비 민족간부 양성위에서 세운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 처음 대학이 수립돼서 1950년대까지 6.25 전쟁 끝나고 60년대 초까지는 저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는 게 그렇게 성분을 따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식분자의 자식도 들어가고 노동자, 농민, 일반 평민들의 자녀들도 공부만 잘한다 하면 들어갔던 때가 있어요. 초창기엔 그렇게 했군요. 초창기엔 그렇게 했어요. 네네. 김일성 종합대학은요, 김일성 족속이 항상 말했듯이 민족간부 양성의 원종장이고 주체의 학당이고 전당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김일성 종합대학의 지위를 정확히 보자면 거기에 누가 다녔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휘대 실수 후계자인 김정일이 종합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렇군요. 김경희가 종합대학 졸업생입니다. 그 다음에 배다른 형제인 김평일이 종합대학 졸업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배다른 형제인 김용일이가 종합대학 졸업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딸이 하나 있는 김경진이도 종합대학 졸업생입니다. 김일성의 자식으로서 알려진 이 5놈이 다 종합대학 졸업생이에요. 그 후에 이 김정일 때 와가지고 공식 초도 공개 안 하고 내연내도라고 하다 나니까 김정일 때 와서 김정일의 자식들이 김여정이, 김정철이, 김정은이 종합대학 졸업했단 말을 내가 아직까지는 못 들었어요. 정확한 사실을. 온전하게 북한에 말하자면 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자식들을 안 키운 거예요. 그렇군요. 붕 떠 있는 거예요, 얘들은. 수령의 아들이고 손자지만은 자식이 다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종합대학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자식, 지금 김정은이 아주 거기에 딱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상하고 세운 세습 그 줄거리를 김정일 대에 와서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김정일이가. 김일성이는 그래도 공식 초 김정수, 두 번째 초 김성희가 딱 공식적으로 돼 있었는데 김정일이 오래 다녀도 제 마누라 데리고 다닌 적이 없어요. 공식 석상에. 그 후에 내연녀들 몰래 다닐 땐 저 귀때기에 서 있긴 했지만은 절대 우리 내 부인입니다 하고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니까 여기서부터 뒤죽박죽이 돼버려서 진짜 저 체제가 3대를 내려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있길래 김정은이도 서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대학은 이런 지위를 차지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들은 괜스레 그 자긍심이 강해요. 저체제 기득권에 진입할 수 있는 스펙의 첫 단계를 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바로 이렇게 나름 저체제의 기득권을 키운다. 그래서 종합대학 입학하는 거는 아무 애나 못 가요. 그렇군요. 다 북한의 당군종의 핵심 기득권의 자손들, 지방의 또 중요한 핵심 기득권의 자녀들 다 가요.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노동당 당원입니까, 그럼? 그런 북한의 모든 핵심 가문은 노동당원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노동당원이 돼야 간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북한 주민의 몇 %가 노동당원입니까, 그럼? 대략 추정해보면. 대략 추정하면 한 25% 정도가 되지 않겠나. 25%.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해마다 노동당 입당시키고 양성하는 그 비율이 다 있어요, 프로수가. 너무 과잉돼도 영광스럽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김일성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노동당 당원일 수밖에 없네요. 동생인 경우는 노동당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내 같은 경우는 곧장 종합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당이 입당할 수 있는 연령대도 안 되거냐. 대학생이 노동당에 입당한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김일성의 새끼들 내놓고는 대학생이 제대 군인들은 원래 입당해서 들어가니까 그건 노동당원이지만은 직통생이 종합대학 공부 과정에 노동당원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아, 대학교 다니면서? 네, 못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노동당에 입당할 수 있는 어떤 경력이 없는 거예요. 경력과 검증이 이제 확신할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고스란히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들은 노동 현장 경험, 실전 경험이 아예 없는 거예요. 사상 검증, 능력 검증, 그 검증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종합대학 졸업반쯤 됐을 때 학생들이 그 정신 고양을 위해서 한 학부에서 한두 명씩 노동당에 입당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그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강군에 입대해서 군 복무를 하다가 저기 제대돼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기간을 10년이면 10년을 다 채우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빠져서 종합대학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당의 필요에 의해서. 예. 거긴 또 간부 자제들로서 병 때문에 제대된 애들도 있고 요런 애들은 종합대학 졸업반 때 입당시키는 경우가 한두 명 정도는 있어요. 극히 드문 예고. 극히 드물어요. 그렇군요. 절대 다수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기학과 하면 뭐 의대다, 법대다 뭐 쭉 있는데 김일성 대학에서 지금 학생들이 저기 좋아하는 인기학과가 무슨 학과입니까? 그는 경제학부예요. 경제학부인데 거기서 정치 경제학이요, 통계학이요, 뭐 학과가 몇 개 있는데 경제학부 정치 경제학과가 우리 다닐 때는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같아요. 종합대학 갈 바에는 경제학부를 가라. 그렇군요. 모든 당일권은 경제를 알아야 된다. 이런 슬로건도 또 있으니까. 김정일이도 거기에 나왔고. 경제학부를 졸업하면 주로 그 체제 어느 부서에 주로 나갑니까? 체제의 기득권에 들어갔는데 지방이 아니라 중앙 기득권에 들어가요. 노동당, 그다음에 군대 분야의 정치일군, 그다음에 비밀경찰, 공개경찰의 정치일군들, 당일군 양성 그 페이스를 밟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정무원에도 아주 고위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부가 최고 기득권을 키우기 위한 그 김일성 종합대학 생물학부, 물리학부, 지질학부 이런 것들은 그게 속하지 못해요. 예. 자연학부들은 그야말로 그 분야의 행정 간부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또 그 분야의 당일군으로 양성될 수는 있어도 그 중추를 이루는 중앙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핵심 기득권의 자녀들, 최고의 기득권의 자녀들은 줄줄이 경제학부에 들어가서 정치 경제학과를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북한은 권력만 쥐면 그렇군요. 법도 움직일 수 있고 의사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권력이 첫째고 그렇군요. 그 종합대학에 들어갈 수 없으면 그 다음에 찾는 게 의대인 거예요. 그렇군요. 종합대학이 부동의 1위고 용순이고 그 다음에 김책공업 종합대학 거기에는 이제 주로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 기지니까 핵심 계층이 아니더라도 기본 계층에만 속해도 이제 김책공업 종합대학 의대 같은 데는 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우학대학, 상업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은 또 잘들 안 가려고 해요. 그렇군요. 먹을 알이 아예 없거든요. 경제가 개판이고 과학기술 분야에 가면 이거는 노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그 김일성 대학에 해외 이제 유학생들도 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예,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해외 유학생들이 있어요. 구소련 시절에 랑코브인가 여기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그 랑코브라는 박사가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아마 종합대학 다닌 걸로 알고 있고. 러시아에서 오고. 예, 지금 누가 그게 공부하려고 하겠어요. 별게 하나도 없는데. 적어도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보면 80년대 중반까지는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네네. 그러나 서방세계 학생들은 한 명도 없고. 서방 세계는 없고 이제 서방 세계는 없었어요. 공산권 국가나 공산권 국가들에서 주로 들어왔죠. 그렇군요. 그 제일 많았던 게 중국 유학생들이었는데 제일 많았다는 뜻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럼 20명도 안 돼요.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 10대 명 있었고 러시아 학생들이 한 뭐 10명 정도 있었고. 네.
그 교수진은 어떻습니까?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동구권의 공산권 국가 교수님들도 옵니까? 절대 안 오죠. 안 옵니까? 네. 종합대학에서 교수진 파견도 안 가거냐. 네네. 동구권에서 오지도 않아요. 외국인 교수는 없습니까? 아예 없어요. 뭐 있다면 외국어 대학 주면은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네. 적어도 종합대학에는 없다는 걸 분명히 해드립니다. 외국인 교수가 네, 없어요. 그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진이 6.25 전쟁 겪으면서 김일성이가 종합대학이라는 걸 떡 세워놓고 나름 꿈을 키워가지고 6.25 전쟁 발발했을 때 정치 공작들을 제일 먼저 모은 거예요. 소위 지식분자들로서. 대한민국에 그때 당시 있었던 모든 유명한 과학자들, 역사학자들, 교수분들을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이 초청한다는 거, 교수로. 그런 위촉장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 정치 공작대가 그걸 끼고 대한민국에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명단에 있는 걸 다 찾아다닌 거예요. 서울 점령하고 찾아다녀서 자이든 타이든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좀 올라갔어요. 북한에. 그때 월북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내가 종합대학에 72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월북 지식인들이 교수들이 있었어요? 교수들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대한민국 교수분들. 그래서 올라간 남한 분들이. 출신들이. 예. 한 개 학부, 한 개 분과에 적어도 한두 명씩은 다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렇군요. 그때 종합대학 교육이질이 굉장히 높았어요. 대비치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내가 종합대학 들어갈 때 황장엽 선생님이 총장이셨어요. 그분이 그때 교육이질이 제일 높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판문점 독기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종합대학이 대열 정리를 한다면서 교수진, 학생군 대열 정리를 한다면서 그때 종합대학에 들어와 있던 대한민국 출신의 교수진을 다 내보냈어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기억하는 한두 명 내놓고는 몽땅 내보낸 다음에 종합대학에서 키워서 교원으로 양성한 사람들로 교수진을 다 채워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 종합대학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은 공산당理論이 뭔지, 마르크스가 뭔지, 국제공산운동사는 어떻게 돼 있는지, 공산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공산운동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일대기가 어떻게 돼,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나는 항상 감사해요. 그때 내가 대학을 다녀서 대한민국에 와서도 자유세계의 지도자들하고 공산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볼 때 그때 배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결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그 상식을 가진 데 대해서 감사해요. 그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말이죠. 거기도 이제 김일성 대학에 큰 도서관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종합대학 도서관이 있어요. 밤 늦게까지 공부들 많이 합니까? 예,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정기 사정 때문에 열심은 우리 때도 문을 닫았어요. 10시 때면 다 나가요. 기숙사 같은 건 없습니까? 기숙사는 있죠. 종합대학 기숙사가 다 있는데 기숙사는 밤 10시 되면 군대나 똑같아요. 전체 기숙사생들을 다 점검해요. 매 허실에 외박했다가 들어오지 않은 학생이 없는가. 이걸 다 인원 점검을 해요. 그럼 뭐 시험 때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도 밤늦게까지 못 하겠네요. 그렇죠. 정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못하죠. 근데 북한의 학생들은요. 시험 공부할 새도 없어요. 시험 문제가 한 150문제씩 한 과목에 내려오는데 그걸 다 걸어다니고 노동 현장 다니면서 다 공부해요. 서적을 이렇게 쌓아놓고 앉아서 공부할 시간 자체가 없는 게 북한 대학생들이에요. 내가 그 생활을 깨끗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 사제지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제지간의 관계는 엄격해요. 여기처럼 교수진들하고 무슨 담소하거나 같이 이게 없어요. 학생하고 그 교수는 물과 기름과 같아요. 어디 가도 교수가 개별적으로 학생들 자주 접촉하는 일도 없고 특정 학생이 또 어떤 교수를 안면을 튀어가지고 어떻게 뭐 거래하는 것도 없어요. 딱 시험 기간에 그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때 교수분들이 오면 그때 뭐 어렵게 다 모아서 사이다 두 개 따놓고 과자 두 개 따놓고 선생이 편리하게 하느라고 그런 식의 썸씽은 좀 있어도 이 대한민국 사제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도 아예 없어요. 교수님 방에 찾아가서 뭐 어떻게 없어요. 공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절대
나는 종합대학 그렇게 다니면서도 교수님도 다닌 적이 없어요. 교수님들도 불필요하게 액션을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예. 친구는 조금 더 지도를 해주면은 아예 큰 없어요. 인물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더 이렇게 좀 애정이 가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건 교원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 조직의 영역이지 교수의 영역이 아니에요. 정치하고 교수는 딱 갈라져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비밀 경찰에서 이제 하게 됩니까? 매 종합당 매 학교에 초급당위원회가 다 있어요. 당위원회 밑에 사료총 조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교수진들은 공부를 잘했니 못했니 이 평가만 하지 그 사람의 정치적 발전에는 글쎄요 평정서 하나는 달랑 써주겠지요. 그게 영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예. 총장이나 이제 예. 교수가 추천서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북한 정권에 무슨 부서로 예. 가는데 뭐 추천서를 써준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절대 북한의 모든 추천서는 개인이 못 씁니다. 딱 정치 조직 그자가 속한 조직 책임자만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 책임자. 예. 시스템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저 조금만 깬 사람들은 저 체제에서 살아남고 나름 좀 폼 잡으려면 권력을 쥐어야 된다. 그 첫째가 종합대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모든 분야에 다 깊숙이 개입돼 있군요.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의 저 나라에 걸어놓은 타이틀이 사상대국, 정치대국. 정치를 완벽하게 완성한 정치 강국이라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 속에 종합대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 보면 이제 학사를 이제 네. 하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네. 하는데 대학원도 있고 네. 그런 저기는 어떻습니까? 종합대학을 졸업하면 무슨 또 교원 양성을 용도로 선택된 학생들만이 또 따로 양성기간을 거쳐야 돼요. 교육자 양성기간을. 그 기간에는 절대 논문 같은 거 학사 박사 이런 걸 못 받아요. 단 양성기간을 거친 다음에 교수 업무에 투입돼서 그 과정에 논문을 쓰면서 심의를 받아서 학사 박사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합대학 졸업하고 실습기간에 박사를 받았다니 학사를 받았다느니 하는 거는 저 시스템에 절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딱 그래서 북한의 학사 박사들 보면 연령대가 다 높아요. 늦어도 40이 넘어가야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연령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늦네요. 네, 늦어요. 난 여기 오니까 30대도 박사, 학사 너무 부러웠어요.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북한에서 어린 나이에 30대 박사를 받았다면 이것은 어떤 공정도 걸치지 않고 김일성 족속의 접견과 말하자면 평가를 기막히게 받은 도저히 전형화 될 수 없는 일반화 될 수 없는 그런 케이스만 딱 속해요. 예를 들어서 그 김일성 대학에 다니다가 네. 그 학생 신분으로서 또 외국 대학에 네. 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까? 있지요. 어떤 경우입니까? 그 어떤 경우냐면 요새는 뭐 다니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종합대에서 기본 교육 과정을 마친 다음에 4년제면 4년제, 5년제면 5년제 마친 다음에 실습 형식으로 파견 나가요.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습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유학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종합대학인 경우는 유학생 선발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요. 원래 그 제도가 없었어요. 대학생 도중에 저 중국에 유학 갔다. 적어도 나는 그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졸업하고 보냅니까? 졸업하고 교원 양성 기간에 실습생으로 파견하는 경우는 있어요. 유학생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새는 뭐 각 단과대학들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문을 반짝 열어놨다가 딱 닫은 거예요. 80년대 말에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의 유학생들을 한번 그 나름 통이 크게 내보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북한에 돌아간 애가 몇 명 안 돼요. 그렇구나. 다 됐어요. 그 다음엔 딱 닫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부모가 외화벌이 하다 돈 되면 뭐 자부담 가는 것도 있고 국비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국비로 가는 경우는 유학생이 극히 드물어요. 희소성이 장난이 아니죠.
외람되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네. 싶네요. 예. 그 이제 대학이라면 최고의 지성인 네. 또 지식인들이 모인 곳인데 예. 그 북한 우리 인민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네. 잔악한 정권에 의해서 참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지성인들이 정말 그 같이 고민하고 함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늘 그 마음에 그 애쓰는 분들은 없습니까? 북한 체제는 자라서부터 고등중학교 모두 거치면서 세뇌 교육을 다 받아요. 네. 그다음에 그 각 대학에 들어가서 이 세뇌 과정이 한 차원 높게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까지 쫙 거치고 딱 나오면 이 사람은 자기의 특권 의식을 딱 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에 오면 벌써 수령의 사상과 그걸로 거의 80% 무장했다고 봐도 돼요. 그렇군요. 그렇게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현실에 나와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현실과 부딪히는 과정에 그런 의식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대학 과정에 그 의식을 가졌다 하는 거는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돼. 그 정도는 가질 수 있지만은 그걸로 해가지고 위기 투합하고 이 자유대 안에서처럼 이 뭐 완전히 학생 시하고 이 단계는 절대로 못 가요. 여기에 동조할 집단도 없어요. 개인도 집단도. 예. 공부를 하다 보면 예. 우리 사회의 문제점, 예. 국가 체제의 문제점을 좀 알 텐데 문제점 알 수도 있어요. 그게 대비치가 없어요. 다른 나라의 그 모든 그 시스템을 모르니까 대비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어느 사회나 완성된 사회는 없지 않겠는가. 이것도 다 공산주의 완성된 국가로 가는 와중에 일시적인 결함이라고 딱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체제에서 공부하다 나면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에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의 자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부조리로 일어난다. 여기까지 가기는 상당히 멀어요. 원뿌리부터 잘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눈만 뜨면 자본주의 사회는 이보다 더 나쁘다는 것만 배우니까 그렇군요. 그게 사람이 환경의 동물이에요. 그렇군요. 깰래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하나 이러저러한 정보를 접하게 돼요. 네. 예, 외국에도 나갔다 오기도 되고 그 과정에 하나하나 깨치면서도 절대로 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북한의 모든 정치범 수용소들에 갇혀있는 정치범의 거의 절대 다수가 이 엘리트 계층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평양에서 그럼 김일성 대학의 라이벌 대학교는 어느 대학교입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의 라이벌 대학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북한의 어느 대학도 김일성이라는 이름 석자를 박은 대학을 정치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치가 벌써 개입돼요. 평양 자체에서 네. 타 대학하고 어떤 교류나 학생들의 문화 행사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대학별 체육 경기 같은 건 해요. 네. 대학별 체육 경기 하면 종합대학은 부동의 1위예요. 그 다음 대학들이 2, 3, 4, 5위 갖고 싸마지. 종합대학은 이기든 지든 무조건 1등이에요. 어떤 점수를 매기든 1등으로 만들어놔요. 아, 그러니까 대학별 체육 경기에서 축구는 어느 대학이 잘한다. 롱구는 어느 대학이 잘한다. 이런 건 평정이 나 있어요. 네네. 축구하면 청진광산대학이 축구가 제일 세다. 그러면 청진광산대학 애들 이겨야 된다는 데만 올인해버려요. 이런 의식은 또 경기는 경기니까 그런 의식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매해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에는 체육단이 따로 있었어요.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학별 체육대항을 매해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제 김일성 대학도 예. 그 참 한창 나이에 예. 20대 초반, 예. 뭐 10대 후반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남녀간에 무슨 그 연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어떻게? 있죠. 근데 그 대학 시절에는 결혼을 못 해요. 약혼식도 못 해요. 네네. 그는 그저 몰래 숨어서 숨은 연애를 하죠. 그래서 그 연애가 발각이 돼가지고 무리를 일으킨다 하면 두 학생을 퇴학시켜요. 그 연애가 무리가 된다는 게 네. 기준이 뭡니까? 그럼? 그 말하자면 아무개가 연애를 하면서 자유주의를 한다든가 집단 행동을 해야 되는데 둘이 연애하느라고 빠졌다든가 네. 뭐 이런 그 거에 일단 해서 자유주의죠. 자유주의죠. 이런 게 누적돼 가지고
저것들은 연애를 하면서 아주 생활도 불성실하게 해. 이런 여론이 확산되면 얘네는 그저 퇴학시켜요. 그래요. 그냥 뭐 퇴학시키는군요. 네. 원래 집단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비밀 연애를 해요. 그렇군요. 네. 나중에 혹시 졸업해서 이제 결혼했다. 네. 그러면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은사님을 모시고 어떤 주례하고 이럽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북한은 주례도 해당 정치 조직의 책임자가 나와서 수령에게 더 충실하게 가족을 혁명화하고 잘 뿌리시오. 자기 직장의 간부가 나와서 주례사 하지 은사들이 온다든가 뭐 일절 없습니다. 못합니까? 예, 그거 했다 큰일 납니다. 그렇군요. 개인 우상화를 조장했다고. 큰일 납니다. 그렇군요. 코 골면 코골이, 귀 골면 귀골이에요. 결혼식도 자기 가족들끼리 조용히 하라는 게 요구니까 낭비를 하지 말고. 그럼 어떤 경우는 뭐 주례 보는 분도 없겠네요. 그래서 주례라는 게 집안 어른들이 말하는 게 주례라고 봐야 되겠나. 그렇군요. 난 여기 와서 주례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군요. 북한은 그런 거 없어요. 참 자기가 가는 이제 네. 직장도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직장은 종합대학 졸업생인 경우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행정간부부에서 매 졸업생들을 배치해 줍니다. 네.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장기적 논아주듯이 해당 단위 수요에 맞게끔 배치해 주는데 요때 뇌물이 작용해서 뭐 이 짝에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대학에서 그 학생의 배치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를 못하고 대학에서는 관여를 못합니다. 추천서도 안 되고 평정서만 써주면 끝입니다. 대학의 정치 조직이 관여할 수 있지만은 기타는 어떤 행정 조직도 관여 못합니다. 그렇군요. 네. 참 무섭군요, 아주. 네, 이젠 충분히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오늘 뭐 김일성 대학 아주 많이 좀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